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에게 민주당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건희 수사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와 선택적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에 즉각 보직 해임을 요구하는가 하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불법 수사 검사들로 규정했습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게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단계 징계가 가능한데 검사징계법엔 파면이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없애거나 바꿔 퇴직급여와 연금에도 불이익이 있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대통령령을 폐지할 것을,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게 하자고 했고 예산안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검사들은 검찰 특활비 사용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검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대장동 사건 조작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각 남욱을 불러 조작 기소의 전말을 수사하십시오. 대장동 사건을 조작 기소한 정치검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JTBC 정인아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검사징계법이라는 게 있죠.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들은 항명을 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이 있는데 이거 폐지하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정한 변호사가 이제 법 이야기를 주로 해주고 계시니까 네네. 왜 검사만 이 징계법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 특별한 지위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과거에 검찰청과 이게 검사라는 지위를 우리가 만들 때 최초로는 사실은 경찰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에 대한 불신을 시작하면서 검사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었어요. 얘들한테 검사 동일체의 원칙, 기소 독점주의. 그러니까 그 검사들의 어떤 활동을 보장하면서 이 징계를 이 특별한 절차를 두는 게 판사, 검사. 이 이유는 너희들이 그만큼 너희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라는 법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그 눈치 보지 말고 행동하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검사징계법은 현재는 필요가 없는 법은 맞아요. 행정청의 행정공무원과 다를 게 전혀 없거든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자라는 게 갑자기 또 뭐 검찰 폐지와 맞물려 가지고 막 얘기가 돌아가는데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많이 상실된 법이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항명 검사들 관련해서 지금 입장을 막 내고 있습니다만 입장 내는 검사들의 그 면면을 보면 이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 그 이후에 뭐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공소장 이름을 올렸다든지 다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본인들의 조작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해임 또는 파면 징계토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입장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검사징계법이 폐지된 후에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징계법 폐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검사징계법 지금으로서는 필요 없는 법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폐지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소급입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폐지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검사들한테 그게 소급으로 적용될 수. 네, 왜냐하면 불이익한 처분은 소급되지 않는다라는 법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소급은 안 되겠지만 뭐 향후 이제 검사가 어떤 지위를 공소 유지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는 건 명확하거든요.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그 공소 유지와 관련된 국가 기능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공소 기능을 유지하는 검사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경찰국 예전에 경찰들이 집단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경들 회의 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뭐 같은 맥락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요.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고 아예 그냥 대놓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갖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관철시켜서 징계까지 간다. 그거보다는 이제 일정의
레토릭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하는 거.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항소 포기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검찰 내에서는 자꾸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거 같아요. 자기들이 했던 지금 사실 드러난 게 남욱의 진술 변경이라든지 이화영의 뭐 초밥 지금 뭐 모든 예,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짓 수사라든지 회유 수사라든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쪽으로 프레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이나 이 검사들이 하는 걸로 보이고 민주당은 또 거기에 막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이거든요. 김재환 변호사님 말씀대로 실행하기 쉽지는 않아요, 사실. 시간상.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항소 포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항소 포기 단어 뒤에는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 포기의 대상은 대장동 사건이다. 이 단어의 어떤 프레임에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가장 쉽게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2025년에 이르기까지 항소를 어떤 사건을 할지 말지 기준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하. 이게 핵심인 사안이에요. 예. 예.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정했다가 이번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특정한 어떤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프레임에 너무 많이 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검사 집단 행동이 나오는 경우는 딱 생각하면 언제나 법무부와 검찰이 따로 놀 때예요. 한 몸처럼 움직일 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항소 뭐 포기하든 뭐 하든 뭐 조용히 넘어갑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저 법무부 장관의 수사주의 관련해서 논란이 먼저 됐던 게 2005년에 이제 천정배 장관 시절에 처음으로 있었고 좀 약간 결은 다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김경환 장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할아버지가 그 양반이 이제 뭔가 좀 다른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게 그래서 왜 이번에 뭐 서면으로 수사주의 해야 된다 이게 검찰 처분에 있거든. 이유는 서면으로 안 하고 평상시처럼 말로 이렇게 그냥 하면은 그거는 기록도 안 남고 그 나중에 책임 물을 수도 없고 하니 서면으로만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건데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은 서면으로 안 하면은 밑에서 안 따라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항소 포기는 도대체 그래서 너희들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라는 거는 없이 내가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다면 잔뜩 나오고 참 이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 선택적 뭐가 있고 그걸 갖다가 외부에서 한동훈 뭐 저 대표나 누가 이렇게 추동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보면 한동훈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동훈 대표로 튀면은 이분은 정치적인 어떤 해법보다는 약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분 같아요. 아니 그 페북에 글 올리는 거나 아니 오늘 페북에 거 보면은 누구랑도 나가 항소 포기 관련된 대화를 할 테니 토론을 하자고 하잖아요. 외로운 겁니다 지금. 누구랑도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아무 대화를 안 하나? 네, 이게 외로움은 뭔가 인간의 본질이죠. 정치적으로 너무 혼자 돼 있고 외롭고 하니까 계속해서 항소 포기 가지고 지금 갑자기 자기 전공이 나오니까 이거랑 누구랑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실제로 드는데.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며칠 내도록 하고 있는데 예. 뭔데 이게? 그리고 걔들 처벌 안 받았나요? 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처벌.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고 추징도. 저는 이거를 갖고 계속하는 게 한동훈도 문제지만 외로워하는 한동훈도 문제지만 할 게 없어요. 그 국민의힘 씻겠습니까? 비슷한 거 나오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전 더 문제가 보수 언론이라고 보거든요. 신났어요. 아침에 틀어봐요.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묻더라고요. 제 아는 또 아내라고 할게요. 저게 왜 중요한데? 뭐 폭이 왜 뭔데? 근데 설명해줘도 이해도 잘 못해요. 근데 예. 좀 전에 우리 김자변 딱 말하셨어요. 누가 외압을 행사했고 요 이재명 거 막기 위해서 했고 두 가지가 딱 합쳐지면 윤석열이 경로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경로해가지고 뭔가 다 만들었던 걸로 똑같이 만들어 보려는 수작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지금 검사징계법의 파면이 그러니까 지위를 보장한다. 어떤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기라든지 어떤 징계와 관련된 걸 특별히 보장하는 거거든요. 자, 임은정 검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무죄 구형을 해요. 파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징계를 물론 받고 네. 징계 취소 소송도 승소를 네. 하지요.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뭐 이제 그 대학 로스쿨의 형사법 교수님이 그 기간 마지막 날까지 12시까지 이제 1인 시위를 하시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셨어요. 네. 제발 기계에 있는 검사 한 명만이라도 기계에 있는 검사 한 명만이라도 구속 취소장을 내달라. 그러니까 즉시 항고장을 내달라. 당신은 파면당하지 않는다. 검사징계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당신은 파면당하지 않는다. 파면당한다면 당신과 함께 싸워줄 수 있다. 그리고 그 1인 시위를 하시고 저는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죠? 오히려 검사징계법 화면이 없다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 구속 취소와 관련 즉시하고 이런 데서 나서지도 않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막 뭐 이런 검사징계법을 믿고 행동을 한다.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강백신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입장문 있었잖아요. 항소 포기가 된 기한 지난 직후에 보면은 부당하다라고 명확하게 써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본 저기 법조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하지. 부당하다고 저렇게 네가 그러니까 해라고 그러냐. 뭐 단순히 뭐 외화 무역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의심된다 그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부당하다라고 법조인 검사들이 집단으로 판단을 했으면은 그건 안 따르고 항소장을 그냥 법원에 누가 들고 가서 열심히 가서 내면은 예. 그거 가지고 징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니들이 지금 직권남용에 뭐 이런 걸 갖다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난 냈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 징계 대상도 안 되는데 그걸 왜 안 하고 나중에 무슨 부당하니 저러고 있느냐라고 예. 일가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언론이 나도 말 좀 하자. 이제 누나한테 그 언론 얘기해달라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검사도 검사지만 진행이 안 돼요. 네. 검사도 검사지만 언론이 이걸 갖고 신이 나가지고 지금 2주째 이걸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이게 더할 그래서 좀 거예요. 더 문제라고 봐요 사실. 예. 아니 그 제가 법조 기자들 취재를 했더니 어떤 얘기 하냐면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더 세게 조지지 내일은 더 세게 간다 모레는 더 세게 간다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보면 뭐 전쟁 뭐 특히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특검으로 TF. 다 안 되는 이제 내란 그 청산 TF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더 막 경색되는 분위기를 막 보도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계적 항소 얘기하고 있어요. 검사라면 당연히 항소했어야지. 예. 그런 사람들 니네 다 그만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단 항명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즉시 항고 왜 안 했어요? 검사라면 즉시 항고를 했어야지. 그때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만만하니까 막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제3의 쿠데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직위원이 그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하고 심우정이 즉시항고 포기했던 그게 2차 쿠데타였다면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조이대의 난이죠. 파기환송 결정한 거. 이제 이걸 묶어서 2차 쿠데타로 한다면 이번에 이거 3차 쿠데타다. 그렇죠. 조기 진압만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 여론전 하는 거고 대선 불복하는 겁니다. 전 삼각동맹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보수 언론, 그리고 검찰, 정치 검찰. 3종 세트가 날이면 날마다 무슨 그 장날 각설이들처럼 때 되면 돌아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정권 흔들어대는 겁니다. 맞아요. 더 이상 이거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차제하게 확실하게 발본색원 해가지고 내란의 잔뿌리들을 켜켜이 다 깨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겪습니까? 예. 우리가 반민특위 똑바로 못하고 위에 밑대가리들 몇 명 쳐내고 나머지는 야 그냥 묻어. 다 하면 누구랑 일하냐? 그냥 대충 묻고 넘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80년 역사가 이렇게 굴절되어 온 거다. 여기서 우리 대에 똑바로 해결을 하지 못하면 또 어떤 망상에 빠진 독재자가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 때에 또 내란한다고 설치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삼각동맹 또 북치고 장구치고 작년에 갔던 각설이 올해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런 생각합니다. 법조보도에 말씀하셨는데 법조보도가 왜? 약간 내가 잘못했나? 너무 무비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오늘도 어느 신문에서 쓴 거였는데 제가 뭐 어디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보면은 왜 우리가 항소 포기에 이렇게 발끈하느냐 검사들이 검찰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즉시항고 포기나 이런 건 본질적 아닌 거야. 김건희 황제 불기소 이런 건 수사는 본질적인 거 아닌 거야라는 의문을 다 날려버린 채 그런 부분만 남는 겁니다. 그런 보도만 우리의 검찰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가 이러는 거다. 아니면은 뭐 어디 법조인한테 물었더니 민사소송에서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멘트가 그냥 그대로 그냥 보도가 되고 그걸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멘트가 나오면 멘트가 그냥 진실이 돼서 그대로 유포가 그러니까 되죠. 저 제일 황당하게 조선일보가 마치 이 사건을 박정훈 대령 사건에 비유를 해요. 해병특검하고 같은 경우다. 그래요 경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건 박정훈 정말 대령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동등 얘기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국 신설하고도 저는 전혀 내용상으로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왜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는데 동네마다 지금 어떤 플랜카드가 붙고 있냐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오늘 대통령실 지나가다가 하나 찍어왔는데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법 개정하는 나라 대장동 일당
구형 추징금 먹튀 가능 이게 나라냐 이런 게 도처에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프레임 싸움이 어떤 식으로까지 잘못됐냐 하면은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실 정도의 어떤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점심 때 잠깐 이야기를 하신 분이 그분이 박사학위도 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검찰이 항소 안 했다고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검찰의 의무는 공소유지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진행이 돼요. 재판을 왜 끝내냐는 거예요. 예. 아니 공소유지는 되고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다 다툴 수 있고요. 검사가 하고 싶은 말 항소심에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재판이 끝난 거 아니었어? 근데 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게 지금 진행과 관련돼서 뭔가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굉장히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니까 대대적인 진짜 여론전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년 남았잖아요. 수사유예 1년 남아있고 그리고 대충 보니까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권은 경찰 견제용 차원에서라도 검찰에 줄 것 같으니까 이참에 잘 됐다. 고삐를 쥐고 한번 판을 엎어보자 결심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강백신 다 등등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나서서 이 판을 뒤집어 엎자. 예. 반란을 시작한 겁니다. 진압해야죠. 제가 지금 한 9분 정도 뭐 사실 뭐 안경도 좀 닦았고요. 뭐 저는 뭐 개인 정비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참았어요. 제가. 네. 하고 싶은 말 세상인데 참았습니다. 네, 하셔도 됩니다. 참았어요. 예.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이 건 시작하자마자 저희 뉴스다이브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여러 말 할 뉴스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프레임들이 작동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프레임 작동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 맞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찍어 눌러서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했다. 그거 만들어. 라는 프레임이 1번으로 작동했고 그 다음 작동했던 프레임은 추징금이 7천억이 넘는 돈을 저 민간 업자들이 챙겨가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플랜카드. 예,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작동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 며칠간 수많은 분들이 팩트를 체크해 주셨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뉴스다이브에서는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이 뉴스는 더 이상 안 합니까? 예. 안 하면 좋긴 한데. 안 다룰 거예요. 나 9분 동안 말 못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은 이미 본질을 다 파악을 하셨구나. 아시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혹은 뭐 오해하거나 왜곡된 어떤 정보를 접한 다음에 잘못 알고 계실 분들이 있습니다. 와, 저 좀 전에 막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별 얘기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안 하길 다 아시는 다 분들에게. 했어요. 다 네네네. 다 했으니까요. 저희 뉴스다이브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만약에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이 얘기 좀 알려달라고 직접적으로 좀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 훌륭하신 패널들이 다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따라서 이 뉴스의 무게를 마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뉴스처럼 다루고 있는 언론들에게도 다시 한번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 포기한 게 문제라면 항소했으면 되잖아요.